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해온 69살 한정숙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아직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땀이 눈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딸 서아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오래 아팠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도 줄였고 저는 새벽 장사를 더 늘렸습니다. 반찬 가게 문 닫고 병원 갔다가 다시 새벽 준비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리 딸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기 싫었거든요. 서아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 붙던 날 제 손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나 성공해서 꼭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 하나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딸은 서울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늘이 무너져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서아는 늘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점심도 약속, 저녁도 약속, 주말도 아이 학원 스케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겼습니다. 김치도 담가다 주고 국도 끓여다 줬어요. 손주 지우 먹으라고 장조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갑자기 와?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라니요. 저는 늘 딸 좋아하는 반찬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갔던 건데 말입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할게. 그런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내 사랑이 부담이 된 걸까? 며칠 뒤 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갈비찜 만들고 미역국 끓였습니다. 케이크도 직접 예약했어요. 그런데 서아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오래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니랑 호텔 식사 예약돼 있어. 순간 웃음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식탁 위에 미역국 냄비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딸 인생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걸까?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저는 괜히 딸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도 지금 바쁜 시간 아닐까 먼저 생각했고 반찬 하나 가져다 줄 때도 괜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아는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지후 학원 끝날 때까지만 좀 봐줘. 엄마, 반찬 좀 해줘. 이번 주 너무 바빠. 엄마, 이번 학부모 모임 있는데 음식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결국 또 움직였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런데 작은 사건 하나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아 부탁으로 손님들 먹을 음식 준비를 해주러 딸 집에 갔습니다. 새벽부터 불고기 재우고 전까지 부쳤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오자 서아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끝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그러더군요. 어머, 서아 씨 손맛 좋네요.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싸늘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는데 서아 SNS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홈파티 성공. 사진 속에는 제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딸 혼자 준비한 것처럼 올려놨더군요.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서아 씨 완전 슈퍼맘이네요. 요리까지 잘하다니 대단해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은 제 정성과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손주 지우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시장 장사도 접고 급하게 달려갔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저녁 늦게 나오는데 우연히 딸 통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말만 하면 바로 와. 공짜 도움이지 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장난처럼 말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짜 도우미.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운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딸 삶에서 점점 사람보다 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연락을 줄였습니다. 반찬도 예전처럼 자주 하지 않았고 먼저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아 연락은 더 자주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지우 데리러 갈 수 있어? 엄마, 학원 상담 때문에 늦는데 저녁만 좀 챙겨줘. 전에는 무조건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저를 백화점으로 불렀어요. 엄마 같이 좀 가줘. 도착해보니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서아는 가격표도 안 보고 가방을 고르더군요. 엄마, 이거 어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반찬 팔아 한 달 벌어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서아가 갑자기 카드를 내려놓더군요. 엄마 카드 한도 막혔나 봐.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먼저 해주면 안 돼? 순간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선물을 왜 제가 사줘야 하는 걸까요? 서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줄게.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다음에 줄게. 괜찮아. 엄마니까. 그렇게 넘어간 돈이 얼마였는지 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카드부터 꺼냈습니다. 계산 마치고 나오는데 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최고. 그 말이 예전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 부탁 들어주며 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생활비 보태준 것, 학원비 급하다고 빌려준 것, 여행 간다며 맡긴 지후 용돈까지. 저는 어느 순간 딸 삶의 안전장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어버이날에 터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기대했습니다.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입금 20만 원.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 엄마 바빠서 미안. 용돈 보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서아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한우 식당 간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멈춰야겠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무슨 일이니? 지후 영어 캠프 설명회 있는데 좀 같이 가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버이날엔 문자 한 줄 보내고 며칠 지나자마자 또 부탁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끝나고 식당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서아 친구 엄마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지후 거의 다 키우시나 봐요. 그러자 서아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할 일 없어서 애 보는 게 낙이에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 일 없어서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 다 갈라지도록 일했고 남편 병원비 감당하느라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딸 입에서는 할 일 없는 노인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엄마도 할 일 많다. 그런데 딸은 분위기 민망해질까봐 웃으며 넘기더군요. 엄마 왜 그래? 농담이잖아. 그 말에 더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할까? 왜 내 희생은 늘 당연한 걸까? 그날 밤 서아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시댁 가족여행 가는데 지우 좀 맡아줘. 순간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안 된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딸은 당황하더군요. 왜요? 엄마도 약속 있다. 무슨 약속인데? 그 질문이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왜 제 삶은 늘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있다. 그 말에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순간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 변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허무했습니다. 평생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남은 건 텅 빈 집과 상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고 나니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보자.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아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장 가게 한쪽에서 숙제하던 아이. 김밥 끝부분 맛있다고 웃던 얼굴.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쉬게 해줄게.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딸이 원래 나쁜 아이였던 건 아닐 겁니다. 저도 너무 오래 딸만 바라보며 살았겠죠.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는 늘 서아만 있었습니다. 친구 약속도 미뤘고 여행도 안 갔고 하고 싶은 것도 전부 포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라는 이름 안에 저 자신을 가둬버린 겁니다. 사진첩 아래에는 오래된 스케치북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며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그 그림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수가, 이제 너도 좀 살아라.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일도 조금 줄였고 동네 문화센터 그림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던 날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숨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딸 연락에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지후 좀. 미안하다. 나 수업 있다. 처음엔 서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진짜 왜 그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시간 좀 가지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된 겁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이 제 그림을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었는데 말입니다. 전시회 첫날, 시장 사람들과 문화센터 회원들이 제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그림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서아가 갑자기 전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림 전시하는 거였어? 딸 얼굴에는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딸은 제가 늘 자기 곁에만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서아는 제 그림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런 재능 있는 줄 몰랐어. 나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잊고 살았으니까. 그때 문화센터 선생님이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다음 달 단체전도 같이 하시죠. 서아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엄마 진짜 바쁘네. 그 말 속에는 묘한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늘 자기만 바라보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전시회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엄마 인생 사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키우느라 못 살았거든. 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엄마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이제 나도 엄마 좀 이해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예전처럼 무조건 부탁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시간 괜찮아? 먼저 제 일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참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딸에게 모든 걸 맞추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고 힘들면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자 오히려 딸과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응? 나 엄마한테 너무 못했지.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시렸지만 미운 감정은 이상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변했기 때문이겠죠. 그 후 서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 생일에는 먼저 식당 예약을 했고 그림 전시회에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선물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더군요. 저 역시 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그림 수업도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작은 그림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작가 한정숙.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정숙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서아가 제 그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거든. 우리는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 서운할 때도 있고 거리감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오래가는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시장 나가는 날도 있지만 일 끝나면 곧장 그림 수업으로 갑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바다 보러 떠나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딸 스케줄부터 먼저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삶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서아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을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합니다.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얼마 전에는 손주 지우가 제 그림을 따라 그려왔습니다. 할머니처럼 그림 그릴래.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남았던 제 삶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봄날, 서아와 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아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사랑은 모든 걸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서로 숨 쉴 수 있게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맞추며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입니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여러분 삶도 꼭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저는 작은 화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웃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